우리가 살아가면서 확실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게 가장 나을 것 같습니다. 인생은 함부로 몸하는 게 아니라 잘 관리하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착실히 지내야 됩니다.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안으로 우리의 삶을, 일상을 잘 좀 만들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가 2023년 말, 2024년 시중금리가 5%, 6%, 뭐 심한 경우에 뭐 7%까지 간다, 8% 간다, 뭐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는 2024년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기 때문에 한국도 금세 금리를 낮춰서 부동산 시장이 다시 나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금세 드라마틱하게 낮출 수 없습니다. 드라마틱하게 낮추려면 어때야 됩니까? 미국의 실업률이 폭등해야 됩니다. 정말로 금리를 내리지 않고서는 미국의 경제가 어떻게 될 것 같다. 이 정도 상황이 되어야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풀었던 돈을 다시 걷어들여야 되는 게 그네들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미국을 먼저 자기네 나라에 먼저 금리를 올려서 더 충격을 먼저 주겠다라는 겁니다. 자기네들 자기 나라도 그렇게 하는데 다른 나라들은 더 심한 더 어려움을 감내하라고 이제 강요하려는 겁니다. 뭐 우리도 이렇게 하는데 너희들은 더 해야지. 뭐 이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할 것 같습니다. 한국은요. 내환, 외환 위기를 같이 겪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할 판입니다. 지금의 정부는 사실상 윤석열 정부는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기획재정부나 아니면 한국은행이나 뭐 금감원이나 그 관련돼 있는 무수히 많은 이들이 사실상 배명령에 가까운 짓거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가 3.5%인데 실제로는 4.5% 이상, 실제로는 5%, 5.5%, 미국보다 기준금리가 더 높아야 정상이죠. 근데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한국은행 총재나 그 한국은행에 종사하고 있는 많은 이들이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기획재정부 마찬가지. 기획재정부는 재벌들, 족벌가들, 법인세 깎아주고, 종부세 깎아주고, 서민들에게만 더 부담을 지우는 개막장 짓거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잡아 쳐내야 될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마찬가지. 적폐를 청산하기는커녕 노무현 친구라고 하는 그 타이틀만 팔아먹으면서 결국에는 기득권들하고 결탁해서 더 엄청난 짓거리들을 했습니다. 2030들을 빚지게 만들어서 각종 이제 구덩이에다 쳐넣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 때 와서 이제 나라 자체에 이제 쓸 돈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뭐 특별히 다르지 않습니다. 선진국 유럽이나 한국이나 뭐가 다르냐라는 겁니다. 결국 돈이 없으면 삶의 규모를 사이즈를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요즘은 뭐 연말 돼서 회식을 점심 회식으로 대신하고 뭐 짧게 간단하게 하고 헤어지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자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왜? 돈이 없으니까요. 점점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극단적으로 소비 줄이고 스스로 절약하면서 알뜰살뜰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더욱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낼지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둬야 합니다. 빚은 독극물과 같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함부로 큰 욕심 부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분세에 맞게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살아남아야 됩니다. 살아남아야 다음을 기약할 수 있습니다. 대박만 쫓다가 쪽박 찰 수 있습니다. 이래저래 쉽게 큰 돈을 벌 거다라는 기대는 하면 안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원하는 걸 가지기 위해서는 더 오래오래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인내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사방에서 무너지고 몰락하고 도망가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조급해하거나 서두르면 일을 그르칠 가능성이 큽니다. 조용히 천천히 마음을 먹고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남는다는 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직장에서든 사업을 하든 뭘 하든지 말입니다. 잘 견디고 참고 버텨서 자기의 자리를 갖춘다라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는 삶은 더 힘들고 더 어려워질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견디기 힘들어하는 그런 대충격들이 벌어진다라고 보면 거의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원하는 것들을 조금씩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면 별 거 없습니다. 기다린다라는 거. 능력이 안 되면 자신의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릴 줄 안다라는 것. 그것만큼 보통 사람들에게 대단한 이제 능력은 없다라는 겁니다. 뿌리를 내린다는 각오로 움직여야 됩니다. 지내야 됩니다. 남들이 우습게 봐도 나는 이게 내 목숨줄이다 라고 생각하고 천천히 두고 보고 또 두고 보면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금리 오르고 가계소득 줄어들고 회사는 사람들 내보내려고 혈안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점점 정상적인 삶을 산다라는 게 정말 힘들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찌질이로 살아야죠. 찌질이 궁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마시고 뭐 어떠냐는 거죠. 남들에게 범죄짓 하지 않고 남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으면 그것 또한 괜찮다라는 겁니다. 생활 수준이 좀 낮아진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적응한다라는 겁니다. 좀 낮춘 다운사이징 된 삶을 사는 매우 불행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 처지가 내 삶이 그다지 좋지 못하다라고 하면 줄여야죠. 그리고 어떻게든 살아낼 궁리하면서 돈을 만들어야죠. 그리고 스스로 강해지려고 생각해야 됩니다. 100만원이 그냥 100만원인 것 같지만 잘 운영하면 경제불황의 시대는 1000만원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100만원 절대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50만원 마찬가지요. 지금은 사방에서 돈이 없어서 난립니다. 고소득 중산층들이 대거 무너진답니다. 무리하게 연끌하고 비투해가지고 집을 너무 많이 샀던 거죠. 빚을 너무 많이 졌습니다. 대출이자 400, 500 뭐 내는 게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했던 그들이 대출이자로 1000만원, 2000만원 못 버틴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연봉 1억, 2억 쉽게 얘기하는데 연봉 2억을 받는들 실수령액으로 월 1000만, 1100만원 정도, 1150만원 뭐 이 정도 남짓입니다. 연봉 1억 받는다고 하지만 연봉 1억이면은 되게 많은 돈을 벌 것 같지만 실수령으로 따지면 월 650에서 680, 700이 채 못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적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받아도 억대 연봉자이긴 하지만 생각보다 엄청나게 큰 돈은 아니더라는 거죠. 물론 대한민국의 70% 이상의 노동자가 근로자들이 실수령액으로 250 이상 받는 250 정도 받는다라고 하니 엄청나게 큰 돈 맞습니다. 하지만 억대 연봉자라고 해서 대출을 5억, 7억, 10억 내고 이자를 400, 500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넉넉한 돈은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인즉슨 고소득 중산층들 맞벌이 해가지고 1억, 1억 5천 번다라고 했던 그들이 이번에 대거 무너진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그들이 금방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지는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2년, 3년, 4년. 그런 동안에 조용히 자기의 힘을 비축하고 돈을 모은 사람들은 기회를 가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하면서 차근차근 기다릴 줄 아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조심하면서 자신의 때를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신의 때를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